네, 안녕하십니까. 자, 신풍제약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뭐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뭐 저도 알 정도면, 네,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이미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내용을, 이런 것도 좀 확인을 좀, 해달라고 말씀하셔서, 근데 저는 이런 내용으로 기준을 잡지 못합니다. 제가 매 영상에서 말씀드리지만, 이런 기사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주가의 기준을 저는 잡지 못하지만 그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피라믹스에 대한 치료제 필리핀 임상 승인, 네, 이제 필리핀 식약처에서 자 이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중인 항말라리아제 피라믹스 자 임상 2, 3에 대한 네, 시험 승인받아서 대규모 임상 연구를 개시를 한다라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자, 여기 또 이렇게 내용을 보면 경증, 중증, 중증 환자에 대한 네, 중등증입니다. 402명 대상으로 코로나19 치료제로서 이제 피라믹스의 유효성, 안정성 네, 확인을 한다. 예,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 밑에 쭉 이제 읽어보면 네, 거의 비슷한 내용이고요. 신풍제약 관계자는 피라믹스 정은 네, 관계자는 피라믹스 정은 네, 신풍제약이 국내 제16호 신약으로 허가받아 글로벌 신약으로 소유권을 지니고 있으며 앞으로 국내 임상은 물론 해외 임상에서도 박차를 가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임상 결과를 확보하고 유효하고 안전한 치료제 개발로 전 세계 위기 사항을 극복하겠다라는 내용, 아주 당찬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런 내용인데요. 상당히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네, 이 내용으로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할 때 이 기업이 어떠한 일을 하고 어떠한 것을 팔고 어떠한 것을 팔았을 때에 어떠한 수익이 생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재무적인 것, 뭐 실적에 대한 것, 네, 이런 거 다 확인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로 인해서 주가가 얼마는 상승,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예요. 현재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러면 지금 이러한 내용을 봤을 때, 와, 미래를 봤을 때는 주가가 빠져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바로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거에 대한 생각을 확실하게 기준을 잡으시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보겠고요. 저는 기준은 차트로 봅니다. 차트의 기준을 갖고 매수, 매도. 자, 이러한 내용은 당연히 한 번 정도는 읽어보되 확인을 하되 그 내용을 막 분석을 해서 실적과 이제 그 연관성에 대해서 보면서 제가 장기적으로 투자하겠다, 뭐 단기적으로 뭐 어떤 대응을 하겠다 이러진 않아요. 네, 그렇게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오늘은 이제 개인의 수급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외인 수급도 좀 들어왔고 0.84% 시간에 좀 밀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엊그저께는 이제 심리적인 것과 어제는 그 엊그저께의 심리적인 내용과 주가의 흐름, 차트의 흐름을 말씀드리면서 심리적으로 봤을 때는 좀 좋을 것은 아닙니다. 그죠? 좋을 내용은 없다. 그리고 이제 매수에 대한 부분과 매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매도에 대한 주가의 흐름, 실망할 매물에 대한 내용, 그래서 좀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게 눌릴 수 있는 그러한 부분. 그래서 이제 밑꼬리를 말씀을 드렸는데 윗꼬리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반등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상승이죠. 상승이 나왔지만 눌릴 수 있다. 이제 이 내용인데 꼬리의 방향, 그러니까 위치는 좀 다르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상승을 했다가도 역시 매도의 물량, 물론 시장이 좋지 않아서 그쵸? 시장 탓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시장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역시 이 하락에 대한 부분, 이 하락이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 것과 그다음에 좋은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게 내용이 이렇게 자꾸 나옴에도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는 약간 지금 현재의 좀 의심스러운 그런 부분. 그러면 수급이 당연히 붙지 않고 거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시장까지도 이러한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 상승은 어느 정도 제한적인 모습이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것이죠. 분봉상의 흐름을 보면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저점에 대한 확인. 어제 이 저점을 찍고선 반등이 나오고 오늘 흐름을 보시면 자 시가를 보시면 갭 하락을 했죠. 어느 정도의 지금 갭 하락 이후에 어, 지지를 받고 올라갔지만 그렇죠? 살짝 밀렸어요. 살짝 밀리지만 지지를 받고 올라가고 다시 지지를 받고 올라가지만 뭐다? 이게 어제 그리고 이틀 전에 말씀드렸던 뭐 심리적인 것, 매도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하락 추세에 대한 눌림, 던져지는 것, 이런 조건들이죠. 지지가 되는 것. 자, 일봉상에서는 잘 몰라요. 일봉에서는 잘 안 보입니다. 분봉에서 보니까 일단은 그 색칠한 일봉상의 색칠한 부분 이탈하기 전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것. 그리고 지지가 되고 있다라는 것도 확인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장중에 네 번. 이렇게 지지가 되는 거 볼 수 있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역시 상승을 했지만 앞에 저항 또 뒤에 저항. 앞에 저항을 어느 정도 물량 소화하고 올리는데 두 번째에서 걸리니까 다시 어떻게 첫 번째의 저항이 다시 생기면서 주가가 빠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것은 무엇이냐? 최저점을 찍었던 11만 7,500원이 시간에 그 자리입니다. 그러면 약간 밀렸다라는 거죠. 그렇죠? 약간 밀렸다. 근데 밀린 거는 크게 역시 뭐 상관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왜? 일단은 내일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어떻게? 지금 올라와 주면 되고 그다음에 일봉상의 모습을 봤을 때도 어떻게? 조금 더 최저점에 대한 여유가 일봉상의 여유가 있다라는 것.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그래요. 가장 좀 아쉬운 것은 빨리 안착을 해야 돼요. 올라와야 됩니다. 이런 하락에서는 자 올라와 줘야지만이 우리가 뭐 비중을 늘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홀딩하는 거에 있어서 좀 안전하게 우리 또는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위치인데 사실 이 라인을 자 지금 크게 문제가 되진 않지만 여기에서 조금 밀리면 밀리기 시작을 하면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것을 만약에 아시는 분들 자 밑에 또 이렇게 있고 또 있어요 밑에 계속 있습니다만 자꾸 밀리는 건 좋지가 않죠. 근데 조금 더 밀리고 조금 더 밀리면 하락하는 방향이 더 커진다. 이거를 좀 보실 수 있다라고 하면 심리적으로 상당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위에 올라와서 빠른 안착을 해주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 기다릴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추가 매수도 오히려 추가 매수는 확실한 자리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께서 어디가 나는 중요한 자리다라는 게 다 있으실 거예요. 제 기준이 맞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그냥 제 기준대로 하기 때문에 뭐 매매에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기준이 잡혀서 하는 거지만 우리 선생님들께서 기준 잡으시는 거 물론 틀리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느 자리 각자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을 잘 판단을 하셔서 거기에 있어서 한번 좀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돼요. 근데 저는 이 위에예요. 그래서 매수를 하고 비중을 늘린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좀 빠지는 상황에서 매수하는 것은 올바른 그러니까 여기에서 상승이 나오면 당연히 이 자리가 좋은 자리죠.
그러면 제가 보는 자리가 당연히 틀린 겁니다. 근데 제가 대응할 수 있는 자리는 여기에서 급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위에는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뭐 빨리 올라왔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라고 해서 올라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실 때, 여기에서 어느 정도 좀 더 밀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아예 좀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고, 빨리 올라오는 모습을 좀 기대를 해보면서, 주가의 흐름을 좀 살펴보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은 주가를 살펴봐야지 이게 내려간다, 상승한다. 이것을 딱 정해서 우리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려보면, 아까 이제 추가 매수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내 계좌에 마이너스 20% 찍혔다. 내 계좌에 20% 찍혔으면 이거는 많이 하락한 거야. 물타기에서 17%, 15%로 만들어야지 라는 생각.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기준을 이렇게 잡는 건 아니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자꾸 매일매일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게 이런 내용이에요. 주가의 흔들림과 변화가 있을 때 내 계좌가 자꾸 변해요. 거기에 있어서 제가 기준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도움이 되신다라고 하면 이런 기준을 좀 한번 같이 좀 이용을 해보시면서 좀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20%대 물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이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더 빠질 수도 있고 이 자리에서는 빠져도 이상한 자리는 아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올라오면 여기 제 말 듣지 말고 매수할 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상황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위치입니다. 올라와도 이상하지 않고 빠져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상한 자리는 있어요. 이렇게 여긴 다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상하지 않는 그런 자리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